America first. America first.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선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축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탄핵 정국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혼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실내 경기장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 트럼프 지지자들.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열린 승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I'm here because this is the best day ever. It's been a long 4 years and I'm ready. 북극 한파로 취임식장이 실내로 변경되면서 행사를 직접 관람하지 못하게 된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취임식 티켓 25만 장이 뿌려졌지만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 내에는 600명만 들어가고 대형 화면으로 취임식을 지켜볼 인근 실내 경기장도 수용 인원이 2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So now we don't have inauguration tickets because they're doing it inside. It feels awful. I understand, but really disappointed.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 한국에서 온 참석자 대부분도 의사당 내부는 물론 실내 경기장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자신의 골프장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한 트럼프 당선인은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를 이어갔습니다.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취임 축하 사절로 미국을 찾은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탄핵 정국에 대해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자택에서 측근과 대화하면서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을 보라며 농담조로 말했다는 겁니다. 또 탄핵을 멈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언제 누구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기 행정부의 키워드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마가로 꼽히죠. 반면 국제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고립주의는 한층 선명해졌습니다.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해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격 휴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견제는 한층 강화돼 미중 관계 속 우리나라를 향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의회가 대통령 당선을 인증한 직후 트럼프 당선인의 일성은 캐나다 국민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선 뒤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그린란드 편입과 덴마크령인 파나마 운하 운영권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다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Can you assure the world that as you try to get control of these areas, you are not going to use military or economic coercion?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인 덴마크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토 확장이 귀환하는 트럼프의 선전포고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계의 경찰 역할은 사양하겠다는 고립주의도 선명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을 조기 종식하고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All of these NATO countries spent far less than 2% of GDP on their militaries, leaving our forces overstretched. We were the ones making up the difference and paying for it. To make up for shortfalls, 2% is the steal of the century, especially when we're paying for it. 고립주의 기조였던 일기에 더해 팽창주의를 덧입힌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질서를 흔들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t was essentially a belligerent isolationism, a sort of unilateralism, go it alone approach. He's basically shifting the world order, so to speak, to a much more transactional type of doing foreign policies. 트럼프 2기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이 투자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 북극해로 확장을 꾀하는 그린란드를 전략적으로 장악해 미중 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뿐 아니라 대중관계 설정 등 압박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더 치열한 미중 패권 경쟁이 예상되면서 미국 견제 기조 속에 안정적인 한중 관계 관리가 우리 정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변화를 맞닥뜨리게 된 사람들, 바로 미국 내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은 범죄와 일자리 갈등 문제를 불러오면서도 노동력을 공급하며 경제를 뒷받침해온 한 축으로 꼽히는데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 실현될 경우 득과 실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국경 차단 조치에 나서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that flow through our border from prisons, from mental institutions. And you see the crime numbers are going through the roof. We're going to get them out. We're going to get them out fast. Thank you.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일자리 갈등 문제를 불러온다는 이유에서 이민 제한 공약이 미국 내에서 호응을 얻는 면도 있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절도와 주거 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 구금을 의무화한 추방 대상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노동력 공급원이었던 이민자들이 추방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f we're talking about deportations and reducing immigration, that's a tighter labor market. Tight labor market means wages go up faster. 이민 제한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We're losing money in healthcare, jails, everything else. Stealing from supermarkets, people are supposed to be here. All right, there's going to be crime with drugs and everything. And if we remove them, then this whole pyramid that America has created, it's going to fall apart. 또 H-1B 전문직 비자를 통한 해외 기술 인력의 이주 허용 문제를 놓고서 트럼프 진영 안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100만 명에 대한 추방 면제를 결정한 것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이 노동력 공급의 축소를 불러오겠지만 노동력 수요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미국 노동시장의 수급은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